대표직, 국회의원직, 시장직 몽땅 걸어차자. 장동혁 역시 한동훈, 오세훈이 기겁을 했다. 자, 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 결정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당원 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점식 정책위원장인데 6.3 지방선거 경선 룰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관심을 모았던 게 경선할 때 당원 투표 비율, 그러니까 당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하고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50대 50이었죠.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네, 그 전에 그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에서 기존의 경선 룰을 당원 비율을 높이자. 우리 당원 중심으로 당원에게 많은 선택권을 줘야 되니까 이 당원들이 후보를 뽑도록 하자 하는 비율을 높이자 해서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오늘 그것이 사실상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죠. 정강정책 당원당규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그냥 기존대로 50대 50으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한동훈을 제명시키고 그리고 지금 정리를 하면서 지방선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놓고 있죠. 정강정책도 고치고 뭐 당면 개정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룰도 지금 신속히 정비를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의원의 발언이 있었고 각 지역의 여론조사, 여론 등을 청취한 결과 굳이 경선 룰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50대 50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예비 경선 1차 컷오프 때는 공간위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결선 투표 때는 기존 경선 룰을 그대로 유지해서 당규대로 50대 50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렇습니다. 당원 투표 비율을 얼마나 반영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일단 당 지도부 경선, 당내의 지도부를 뽑는 이런 경선은 저는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원들이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 당 지도부 경선이 아니고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경선, 여기서는 어느 정도는 그 일반 국민 여론도 반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물론 거기서 역선택 방지 조항은 넣어야 되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일반 국민이라고 해서 좀 이상한 역선택을 하는 그거 방지 조항을 분명히 넣어서 좀 50대 50으로 하는 게 맞다는 것. 이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심을 더 많이 반영을 하다가 자칫 그 민심과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뭐 당심, 민심 딱 나눠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이 당원 투표를 너무 많이 하면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비율을 작게 하면은 좀 선거에서 중도층, 소위 말하는 중도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좀 그 의견이 반영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하나씩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그 와중에 오늘 이 신의 한 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장동혁. 근데 오늘 저는 장동혁 대표가 하루 동안 신의 두 수를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의 두 수. 자, 어떤 내용인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도한 기사가 있어서 그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자, 대표직 걸겠다. 장동혁. 부실 당협 교체도 유보했다. 장악력 강화 승부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일단 대표직 걸겠다는 본인에 대한 재신임 요구, 사퇴 요구 이것을 일거에 정리한 겁니다. 내 대표직뿐이 아니고 국회의원직까지 걸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대신 오늘 내일 중에 나에게 그것을 다시 요구를 해라.
그런데 그 요구를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직이든 단체장직이든 걸고 하라. 나는 다 거는데 왜 거기서는 그냥 정치적 공세만 하느냐. 무책임하게. 정말 본인이 내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직을 걸고 나에게 요구하라. 그러면 내 전 당원 투표로 내 거취를 결정하겠다. 왜 전 당원 투표를 하느냐. 나를 당원에 뽑았으니까. 당원에 나를 뽑았으니까는 전 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카드를 하나 던졌죠. 그러니 이 친한계와 이제 비당권파, 소위 말하는 소장파 이런 데서 좀 그 당황해하고 있는데 특히 친한계를 향해서는 당근을 하나 또 던졌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죠. 부실 당협 교체도 유보하겠다. 원래 지금 당무 감사를 해서 주로 친한계 중심으로 왜 친한계가 그 당무 감사에 많이 걸렸냐 하면은 이 당무 감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당의 기본 정책 기조 그리고 방향 여기에 맞지 않는 당협위원장이 원외 당협위원장이든 원내든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뭐 언론 인터뷰를 했거나 그런 메시지를 발신을 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령 이 친한계 방송 패널로 나가는 친한계 중에서 이 당협위원장들도 있죠. 그 당협위원장들이 강동혁 지도부와 다른 이야기를 방송에 나가서 한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경우에는 감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당무감사에서 점수가 낮아지니까 교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체를 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그거를 유보를 하고 경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때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방선거에서 당의 중앙당의 방침에 맞춰서 제대로 활동을 하면은 다시 직을 유지해주는 자 그런 카드까지 같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오늘 던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오늘부터 오늘이 5일이죠. 내일까지 누구라도 당대표 사퇴를 요구한다면은 전 당원 투표를 하겠다. 100만 당원이 됐죠.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 전당원 투표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 그 과정에서도 보셨다시피 하루 이틀에만 합니다. 지금 전부 다 온라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내일까지 누구라도 당대표 사퇴를 요구를 해온다면은 전 당원 투표로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 당대표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건 당원들에 대한 도전이다. 왜냐하면은 당원들이 나를 뽑았기 때문에 당원들이 아직 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런 게 없는데 자꾸 나보고 사퇴하라고 하면은 이것은 당원들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해서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사퇴를 요구를 하면은 전당원 투표에서 당원이 저를 사퇴하라고 하면은 당대표는 물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다. 완전 배수준을 치는 거죠. 그 대신 나한테 사퇴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있었죠. 친한계 16명이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내 초재선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여기서는 사퇴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퇴 요구를 한 것은 친한계들이죠. 현직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16명. 그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단체장 누굽니까? 오세훈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로 계속 사퇴 요구를 막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사퇴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도 이제 오늘 내일 중에 나에게 다시 사퇴 요구를 하라면 하라. 그런데 대신 그 의원이나 단체장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선임이나 사퇴를 요구하면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느냐 하면은 재신임 요구를 하는 것은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재신임이 안 되면 사퇴를 하게 되면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들도 그를 요구하는 본인들도 전당원 투표에서 당대표 재신임이
간철되지 않으면은 그 당대표가 재신임을 받으면은 당대표가 재신임이 부결이 돼서 장동혁이 배지도 내놓고 대표직도 사퇴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요구한 사람이 정당하니까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되고, 만약에 당원들이 자기를 재신임해 주면은 그러면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던 사람들. 자, 그것을 분명히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전당원 투표로 재신임을 묻는 방식을 정한 배경에는 재신임 하면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근데 전당원 투표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의 사퇴나 재신임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당원밖에 없다. 당원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당 대표가 가볍게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건 당원 요구를 오히려 거르는 것이다. 그래서 당원들에게 물어보자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 김용태, 소장파라고 하는 김용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장동혁 대표 측근인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선출직 당대표의 재신임 투표를 제안을 하려거든 본인도, 제안을 하는 본인도 국회의원 배지 정도는 걸어야 한다. 국회의원 배지. 만약에 김용태가 그걸 강력히 요구를 하려면은, 만약에 재신임이 되면은,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재신임이 되면은, 내가 괜한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배지 정도를 걸어야 된다. 지금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키면은 장동혁 대표가 이해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사퇴를 요구를 하려면은 국회의원이면 배지를 걸고 단체장, 오세훈 같으면 서울시장직을 걸어라. 이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점이 오늘 내일까지 나에게 요구를 하려면 하라. 정치적 책임을 걸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 오늘 내일 만약에 거기서 요구를 하는 쪽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7일, 8일 이 사이에 이제 전당원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근데 현재 분위기로는 전당원 투표를 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을 받는 것이 거의 확실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이 8일날 토크 콘서트 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토크 콘서트의 의미가 상당히 약해지는 겁니다. 당원들이, 한동훈은 지금 자기 제명했다고 장동혁 나가라고 하는데, 전당원 투표를 100만 당원의 투표를 해서 재신임을 해버리면 한동훈은 그 토크 콘서트 하는 게 상당히 무의미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의 한 수를 던졌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두 번째죠. 부실당업 교체도 유보했다. 이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 지방선거를 앞둔 조직 관리 강화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당무감사 결과 교체가 권고된 당협위원장이 37명이 있습니다. 전체 전국의 당협위원회, 당협이라는 것이 당원협의회죠. 각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당원협의회가 있고, 그게 254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공식인 곳을 제외하고 212곳을 대상으로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무감사위원회가 진행한 감사 결과를 보면은 그 212곳의 당협 가운데 기준 미달을 이유로 교체를 해야 된다. 당협위원장을. 여기가 37명이 있습니다. 전체의 17.5%, 조사 대상은 17.5%, 37명이 있는데, 그것이 37명을 원래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37명 명단은 발표하지 않고 전체 37곳이라고만 했는데, 이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친한계가 많이 있다. 얼마 전에 한동훈 제명됐을 때 친한계 당협위원장 28명이 집단으로 반발을 했죠. 그래서 장동혁 물러나라 했는데, 원내 당협위원장 중에 친한계가 많이 포함된 이 교체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친한계가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무감사를 하면서 중앙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은행을 한 당협위원장들이 감점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37명을 교체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오늘 그것을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하고 경고만 하기로. 이렇게 지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뜻이죠. 정희원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금 이게 원래 이번 당무감사가 친한계 그 위원장들에 대해서 대대적 물갈이가 될 거라는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정희원 사무총장이 해당 당협에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원래 교체 대상이 된 37개, 부족한 부분을 개별 통보하고 지방선거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겠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재평가를 거쳐서 교체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37명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살아남은 거죠, 일단 살아남아서 이 사람들은 당협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지 다음에 총선에 이제 그 공천받아서 출마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당협위원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원래 37명이 교체될 뻔 했다가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원외 당협위원장들 친한계들이 지금 속속 한동훈 쪽에서 이탈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고 차원에서 그냥 교체하지 않고 살려주는 대신 이번에 잘하면 지방선거 때 제대로 하면은, 정말 중앙당의 방침에 맞춰서 제대로 하면은 구제될 거야, 이 메시지를 지금 던진 거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당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교체 권고를 받은 37명 당협위원장에게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 점수 산정 기준을 공지를 다 하고 지방선거에 기여할 것을 주문을 했다. 선거 이후에,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당협 정비, 지방선거 기여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은 교체 여부를 또 결정하겠다. 이렇게 오늘 중요한 두 가지가 결정이 내려졌죠. 하나는 나는 대표직과 위원직 다 걸겠다. 나에게 전당원 투표를 해서 재신임을 물을 수 있다. 요구를 하면은, 그런데 당신들도 걸어라. 그래야지 책임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냥 툭툭 던져서 정치적인 이 공세만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오세훈의 반응이 당장 궁금하죠. 오세훈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세훈이 계속 장동혁 사퇴하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재신임 이야기도 아니고, 재신임이라는 것은 당원 투표를 해서 재신임이 될 수도 있고 사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동훈 제명했다고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세훈은 왜 그럴까요? 오세훈이 지금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상당히 뒤지고 있죠. 그런데 뒤지고 있는 원인을 장동혁 지도부 때문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해서 이 중도층이 이 국민의힘을 떠나기 때문에, 자기도, 오세훈 본인도 그 중앙당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지 못해서 나도 피해를 입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사람이죠. 그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아니, 당의 후광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의 역량 아니냐, 오세훈 개인의 역량 아니냐, 역량이 부족해서 지금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왜 중앙당 탕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세훈은 이 한동훈을 또 제명을 하니까 그냥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 장동혁 대표가 단체장이 그렇게 요구를 하려면은 직을 걸고 이야기를 하라. 정치적인 것을 책임을 지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해서 장동혁이 재신임을 받으면은 내가 서울시장 물러나겠다. 아니면 당신이 재신임 받지 못하면 당신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이런 말에 넣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오늘 기자들이 이 장동혁 대표의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승리로 이끌어야지 직을 걸고 대표 사퇴나 대신임 주장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 직을, 서울시장 직을 걸고 이 장동혁 사퇴나 재신임을 주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참 실망스럽다.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실망스럽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절언을 비롯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담긴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어라.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직, 시장직 주었다. 그 자리를 걸고 당 노선 변화를 요구해라. 이건 공직에 대한 우리 당 장동혁 대표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노선 변화 요구를 본인이 했는데, 나에게 자리까지 걸고 노선 변화를 요구를 하라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게 이제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는 왜곡하는 겁니다. 노선 변화가 아니고, 지금 이 사안은 그전에는 전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도 지금 오세훈이 사퇴하라고 한 것은 노선 변화가 아니죠. 한동훈을 제명했다고 사퇴를 하라는 것이죠. 한동훈을 제명했다고 사퇴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노선 변화를 했다고 나에게 직을 걸으라고 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원이 뽑은 자리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노선 변화를 요구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오세훈으로서도 당황스럽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오세훈이 정말 다시 한번 주장을 하려면은 서울시장을 걸고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서울시장을 내놓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장 재출마, 6.3 지방선거에서 재출마를 안 하겠다는 정도는 해야지 담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해서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을 받으면은 나는 서울시장 다음 선거에 출마 안 하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지 청부가 되고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박한 진짜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 정도는 나와야지. 지금 서울시장 지금 사퇴를 하면 안 되죠. 지금 그 서울시장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본인이 다음 서울시장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포기하겠다. 그래 성부가 되고 진정성을 보이는 거죠. 만약에 전당원 투표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불신임을 하면은 그러면은 본인이 확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계속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가지고 계속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다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친한계도 지금 장동혁 그 대표가 재신임을 할 테니까 오늘 내일 나에게 다시 그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은 직을 걸고 하라. 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당원 투표하겠다. 재신임과 관련해서 직을 걸고 하라고 하니까 일제히 지금 좀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한계 중에서 16명이 그때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현역인 한지야 이런 의원들이나 또 다른 친한계 의원들도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친한계 의원들이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뜻은 없다. 요구하지 않겠다. 요구를 하려면은 본인의 직을 걸어야 되니까. 그리고 본인의 직을 걸어서 요구를 해봤자 이게 전당원 투표에서 부결될 게 거의 확실시 되니까 단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그 친한계 의원들이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지금 마찬가지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까지 그냥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지 전당원 투표하라고 요구한 건 아니잖아. 이런 좀 비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후퇴를 하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걸맞은 적절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오늘 내일 누군가 한 명 내 직을 걸 테니까 대신 투표하자 하고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를 가지고 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을 할 뿐이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시장 자리를 걸 테니까 아니면은 국회의원 자리 하다못해 당협위원장 자리라도 걸 테니까 대신 투표하자 그거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장동혁에 대한 이 사퇴 요구가 상당히 정치적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당 장악력은 좀 세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친한계 원내 당협위원장들에게 일단 기회를 다시 주는 그런 리더십을 좀 발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